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그런데 왜 즐겁지 않은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이번엔 정말 최악인데요. 이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어떠한 명절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연휴 끝까지 아프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데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뛰고 말미잘도 해파리도 덩달아 같이 뛰는 분위기인데요. 한마디로 주제 파악 못하는 것들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너도 나도 보여주기 쇼를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김건희 씨의 나대기에 이어 무늬만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보여주기 쇼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질사라 국힘당 한동훈 대표도 추석 연휴 비상 근무 중인 소방서와 경찰서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서로 국민의 약을 올리고자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요즘에 특히 119 문제로 굉장히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발해서 여기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설득드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대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대표는 서울 종로 소방서 종합상황실과 현장 대응단을 방문해 소방과 경찰분들 덕분에 국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 고민 끝에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전날 관악경찰서와 강서 소방서를 방문해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뒷바라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판박인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입벌구 대통령의 그 부인 그리고 그 집권여당의 당대표까지 그냥 웃기고 앉아있는 거죠. 특히 최근 의료 상황과 관련해 119 대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설레발을 떨어댔는데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대안입니까? 이러니 입벌구 소리를 듣는 거죠. 이어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한 자리에선 연휴 기간 사고 건수 등을 확인한 뒤 남은 기간 국민을 생각해서 더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한 대표의 현장 방문에는 서범수 사무총장과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 대변인 등이 함께했습니다. 꼴랑 이게 친한 의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인데요. 10명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당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할 수 있겠나 싶은데요.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없는 허수아비 아바타 당대표, 곧 제2의 이준석이 될 운명인 거죠. 그나저나 이렇게 쫓겨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처럼 창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희대의 연구대상 캐릭터, 애당초에 그는 정치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최혜병 어머님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통과 우울감에 젖어 명절이 기다려지지도 않는다라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라면서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바라고 또 바란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들 잃은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여전히 무감합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연민이 있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응답을 하십시오.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국민께 약속했던 건 윤 대통령 당신입니다. 한정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라던 국민의힘의 말들은 내용 없는 허언이었습니까? 당대표 후보 시절 국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최상병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던 한동훈 대표의 결기는 선거를 위한 일회용이었습니까? 대통령, 여당 대표 아무도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목적을 위해 약속을 남발합니다.
약속을 지키긴커녕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국민 무시, 분노 유발 정권입니다. 어머니 눈물을 민주당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거부권을 넘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이제 야당과 국민의 시간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20%, MBC 여론조사에서는 26%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에는 27%라는 지지율이 또 공개됐는데요. 트리플 20%라는 역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겁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3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 떨어진 27%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같은 기관 조사에서 기존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1주차 29.3%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또한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일주일 전보다 2.6%포인트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68.7%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과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며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일주일 만에 5.1%포인트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에서도 4.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7%포인트 급락했고 60대에서도 4.7%포인트 떨어지는 등 높은 연령대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념 보수층과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며 김건희 의혹과 최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야권의 강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진장 낙관론과 다른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의 악재로 작용됐다고 분석했는데요. 같은 기간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만 명을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6%, 국힘당 33%로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10.7%, 개혁신당 4.2%, 진보당 0.9% 등 순이었는데요.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떡락,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모두 20%대였는데요. 아마도 추석이 끝나고 나면 10% 지지율로 주저앉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정권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대통령 놀이를 무려 2년 넘게 즐긴 것 같은데요. 이젠 내려와야죠. 제발 이제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